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가 주봉상으로 좀 유의미한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뚫린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패닉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쨌든 여기에서 있는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아래로 지금 깨져서 봉이 마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뭐 재차 저점 갱신을 하는 방향이 지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상태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불안에 떨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저점 갱신을 하면은 또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고 또 바닥을 찍으면 또 반등했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또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좀 더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몇 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대외적인 그런 이슈들이나 아니면 뭐 통화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면요. 얘가 지금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이걸 토탈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도 지금 유의미한 지지선에 일단은 걸쳐서 마감을 한 모습인데 그래서 이번 주가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매주가 지금 좀 분기점이 되는 그런 차트들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뭐 이번 주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또 이거는 끝났는데 또 다른 게 중요하고 약간 이런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어서 다들 좀 피로감이 엄청 높을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는 피로감을 넘어서 약간 패닉 단계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매크로랑 너무 좀 많이 가고 다른 자산군하고 좀 같이 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이렇게 접목시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의 인플레이션의 주범 유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이렇게 지금 쌍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아마 요 지점쯤에서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한 103달러에서 104달러 정도쯤이 가면 이렇게 갔다가 쭉 떨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얘는 지금 굉장히 큰 중기적인 어떤 고점 시그널을 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준 다음에 뭐 다시 간다 그러면 재차 인플레이션이 확대가 되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게 피크아웃이 나온 게 맞다면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좀 보이면 그 이후에는 문제가 또 생기는데 인플레이션이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렇게 횡보를 끝난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플레이션보다 이게 끝나면 이 인플레이션 조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인플레이션이 훨씬 큰 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아마 자산군들이 대부분 오른다라는 관점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간이 언제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나 이렇게 머리를 들고 상승을 준비하는 그 단계가 보면 연도를 봤을 때는 2023년에서 한 이 정도로 일단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구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을 좀 보게 되면 한번 지난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비트코인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승장은 2020년 말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은 2021년 초반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실제 나온 저점은 비트코인 상으로 나왔던 저점은 2018년 12월 달에 이미 저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거의 몇 년 동안을 이러한 과정에서 박스권. 근데 실제로 보면 박스권이 아니죠. 체감이 박스권이 지금 보면 박스권인데 차트가 밀려서. 근데 이때를 보게 되면 이거 하나의 주봉입니다. 얘가 보면은 이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만큼 V자 반등 나왔다가 횡보했다가 올라가는 약간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내가 좀 되게 보수적인 투자자다라고 하면 이제 이 구간이 만약에 저점이 맞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요렇게 좀 박스를 계속 그리면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요걸 보고 얘가 좀 횡보를 좀 하네? 그럼 그때 잡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현금 비중을 좀 들고 계시고 그 이후에 이런 게 나온 이후에 대응을 하는 건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뭔가 저점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요 지지선마다 잡는 게 있는데, 가능성이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저점이 이때 나왔다 그랬죠. 이때 나오면 여기가 또 이제 보면 저점이 깨지지 않았지만 엄청난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저점이 17,500 정도가 되니까 한 이 정도 부분, 18,500이나 이쯤까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저점을 깨게 되면 그때는 이제 14,000 구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 깨지는 순간 이제 18,000, 이게 17,500이니까 14,000부터 17,000 정도, 혹은 뭐 14,000에서 16,000 정도, 요 정도를 이제 분할 매수 구간으로 하고, 근데 여기가 또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막 빠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좀 뭐 30%, 40% 정도 남겨놓는 그러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것도 시총 차트도 어쨌든 여기서 반등을 쳐주면 다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등을 쳐주지 못하고 내려가면 이만큼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열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암호화폐 시총 알트를 비롯해 좀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대비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뇌관을 흔드는 거는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요.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를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고 로그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유의미한 저항선을 뚫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 구간부터 저는 환율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작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비트코인만 딱 맞췄으면 진짜 되게 좋았는데 그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얘가 보면 환율이 진짜 문제인 게요, 달러 인덱스가 피크가 찍고 만약에 꺾인다 그래도 그게 여기에 꺾였을 때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보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금리가 지금 낮은 상황이고, 그쵸? 금리가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원이 안 나는 나라인데 지금 문제가 인플레이션은 원자재를 비롯한 뭐 곡물이나 어떤 물류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되게 불리한 조건에서 지금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짜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되게 문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큰 수렴이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IMF입니다. IMF 때, 그리고 이때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요때 이제 나왔던 고점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이후에 이렇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선들이 이었던 이 수렴선, 이 수렴의 크기는 엄청나게 크죠. 왜?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렴인데, 우리가 IMF가 일어나기 전에도 환율이 수렴을 했어요. 원달러가 수렴을 했는데, 이때가 이제 언제부터냐면 85년도, 6년도부터, 86년도부터 우리가 97년까지니까 거의 뭐 한 10년 정도를 수렴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힘을 응축시켰다가 터트리는 거니까 이게 지금 환율이 여기서 끝날 가능성보다는 더 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면 가능성이 두 개겠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제 대체제, 그러니까 뭐 이때 이제 대체제나 이런 걸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들이 부각되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죠. 두 번째, 암호화폐랑 이런 애들이 다 위험자산군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가 되면서 이제 신흥국들을 비롯한 우리나라까지도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막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될 경우가 높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금리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되게 문제인 게, 지금 2년물하고 10년물이 지금 계속 이 큰 어떤 조정, 그 저항 구간에서 지금 얘가 지금 이걸 뚫으려 그래요. 10년물도 그렇고 2년물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둘 다 뚫으면 이거 진짜 엄청나게 오를 수 있거든요. 지금 금리도
주요한 저항대에 일단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몇 번에 더 금리 인상을 해서 뚫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보다 더 올리는 가능성도 그때는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은 아닌데 이후에 그 가능성이 되면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 가능성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정말 되게 좀 아스트랄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좀 글로벌이 다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 과정 속에서 좀 뼈아픈 긴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어쨌든 끝난다면 그 다음에는 새롭게 돈을 엄청나게 푸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얘네가 어쨌든 금리를 좀 많이 올리긴 했지만 이 정도 금리 인상으로 자산시장이 너무 많이 지금 떨어진 건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되면 결국 시장에서 회수가 됐던 돈이 다시 풀리는 시기가 오고 그 돈이 풀릴 때쯤 되면 다시 자산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되게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추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아무튼 간에 보면 얘가 어쨌든 주봉상으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고 보조지표 다이버전스를 계속 낮추는 그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뭐 얘가 뭐 이렇게 또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또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그럴수록 하락 다이버전스 신호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추세가 언젠가는 꺾일 때가 오는데 그럼 그때가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주요한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이 도미넌스인데 얘도 지금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얘가 어쨌든 지난 과거를 봤을 때는 보조지표의 고점이 거의 이 차트에서도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오르다가도 이렇게 내려가주면 그러면 우리가 진짜 좋은 그림이 되는데 혹시나 외부 매크로 상황이랑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띄우려고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얘가 한 번 더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려고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저점 갱신이 나오는 거죠. 비트코인의 저점 갱신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많이 시총들이 좀 증발이 될 거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다이버전스 시그널이 더 명확해지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엄청난 반등이 그리고 이후에 상승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금 까먹은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요번에 일봉에서 내려오는 그 하락 있죠. 하락. 여기서 이제 2022년 5월이나 2022년 6월 달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떴어요. 일봉을 보면. 근데 이때는 지금 하락의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거래량을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이 위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수렴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게 수렴 차트가 되려면 이게 어쨌든 요 선을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려서 나중에 뭐 이런 식의 어센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점을 깨더라도 요런 형태로 가서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 형태의 수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거래량이 줄어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 과정에서 이 거래량 수렴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에 이걸 넘는 새로운 거래량이 이렇게 뜨는데 그럼 그 뜨는 거래량의 방향을 잘 파악하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뭐 다음 내일이나 뭐 모레나 계속해서 어쨌든 영상은 올라오니까 주말이야 뭐 좀 영상이 올릴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지만 평일을 웬만하면 제가 다 올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실 현물은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좀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또 트레이딩을 이때 많이 하시긴 해요. 왜냐면 이때 떨어지는 거랑 오르는 거에 어쨌든 배팅을 할 수 있는 게
선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래서 선물을 하다가 혼자 매매하기가 좀 힘들다 하시면 제가 이제 선물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멤버십방도 있지만 멤버십방은 현물 위주고 선물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타점이 이렇게 진입가 나오고 목표가 나오고 손절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뭐 관점이라든지 왜 이렇게 받는지에 대한 관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겟이 갔으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점이 나오고 하니까요. 이걸 이제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별도의 돈이 드는 건 아니고, 이제 영상 설명란에 있는 비트게 거래소 가입 링크를 이용해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시드를 입금하시고, 시드 입금 최소 기준이 $800 이상이거든요. 800 USDT 이상인데 입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선물방 신청하는 구글 폼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을 해서 메일을 보내드리니까요.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